강원 교사 노동조합 손민정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여러 기관 단체에서 관련된 설문조사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교권 침해를 이유로 교사들이 이직이나 사직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내용이었는데 고충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침해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4월 교사노조에서는 전국 11,000여 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87%나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이 결과는 그만큼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크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학교 상황을 교실이라는 밭에 교사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까요? 참새도 처음에는 허수아비를 두려워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교권 침해 발생 신고 건수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 강원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150여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실제 발생 사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앞선 설문 결과에서도 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한 응답이 10명 중에 7명 정도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로 가장 많은 것은 학생들이 욕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강원교사노조에서 수집한 사례를 보면 많지 않은 고등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님을 밀치는 사례도 있었고요. 예. 화가 난 초등학생이 교실에 있던 가구를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례로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된 경우에 그 학부모님들이 업무 담당 교사나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사과를 요구해서 수업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겨야 된다, 이런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소송에 걸린다거나 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정당한 교육 활동이더라도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경찰 조사부터 받아야 하고요. 네. 그 과정은 오로지 그냥 선생님 개인의 몫이 됩니다. 실제로 싸우는 아이를 말리려고 붙잡아도 신체학대로 적용받고 네. 자는 아이를 흔들어서 깨우면 성학대, 반성문 쓰게 하거나 좀 단호하게 지도하면 정서학대로 적용이 되는 게 현실이고요. 예.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기분상해죄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네. 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은 계속 대응을 해야만 하고 언제 신고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교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고 여러 면에서 이건 교권 침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때 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피해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상 병가를 사용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학생과 분리되어서 요양 및 치료가 가능하고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1호 학교 내 봉사부터 사회 봉사, 특별 교육이나 심리 상담, 심각한 수준이라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까지도 가능하지만 학교이다 보니까 대체로는 특별교육 이수 정도까지의 결정이 됩니다. 예.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인 경우에는 그 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예, 강제성이 없군요. 예. 네. 이제는 또 예전에 그 어떤 상황에서 바뀌었지만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권과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들도 현재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제도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후 보복성의 민원이라든가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뭐 교육부에서도 교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뭐 작년 12월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초중등 교육법에 신설하였고요. 네. 올해 3월에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넣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이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하다 보면 결국 서로 책임이나 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분쟁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교육 공동체가 서로 불신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는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서로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 교사노조 연맹과 각 지역 교사노조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지난 5월 12일 드디어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예.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현장에 적용되어야겠지요. 또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인 경우에는 경찰 조사 말고 일단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평가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면은 네. 일단 교사를 교육 전문가로 인정하고 훈육적 생활지도, 정당한 학습 지도에 대한 교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권의 현실과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끝으로 바람이나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뭐 교사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있고 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사실 선생님들은 보수나 사회적인 지위보다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이 교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도울 수 있고 그걸 지켜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중요한 조력자로 생각하고 믿고 협력하는 신뢰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교사의 체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또 새로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